자, 가족의 유형은요, 여러분 가족의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가족은 핵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은 소가족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가족의 유형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부나 또는 그들의 자녀들로 인해서 어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족의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가족의 유형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유형이요. 가족 구성원의 수와 혈연 관계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수는 우리가 많다, 적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바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적은 가족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도대체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건 얼마나 많아야 많다라고 하고 얼마나 적어야 적다라고 하는가요? 라고 하는 구분의 기준이 좀 궁금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딱 정해진 답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 학자들마다 구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구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은 자,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한쪽 또는 상방의 사망에 의해서 그 가족이 소멸하게 될 때까지 한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족의 형태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당대뿐인 가족이에요. 초세대적이에요. 여기에서 초세대적이에요. 어떤 세대를 여러 세대를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대뿐인 가족으로 초세대적으로 연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져 있다가 그들의 미혼 자녀가 출가나 취업을 통해서 가족을 떠나게 되고 다시 부부만 남았다가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해서 사라지게 되는 그 한 세대의 단계를 우리가 소가족이라고 보통 일컫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분류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인 이하의 가족을 소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가족이 있으면 대가족도 있겠다, 그죠?